네, 뜨는 직업, 미래가 밝은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희 씨, 오늘은 경매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죠? 네, 정말 경매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요, 이 미술품의 가치를 매겨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미술품 경매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요, 에이트 인스티튜트 박혜경 대표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술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는 직업 정도로만 우리가 미술품 경매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한 직업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술품 경매사는 이제 미술 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게 좁은 의미에서는 미술품 경매가 열리는 날,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는 사회 진행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좀 포괄적인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미술품 경매사는 경매에 출품될 작품을 수급하는 일부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경매를 기획해서 우리 예술품 시장에서 역할을 할 건가라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품을 받고 또 그 작품에 대한 이제 감정과 자문을 거쳐서 가격을 평가하고 좋은 전시를 하고 책을 만들고 나중에 최종에 이제 작품을 판매해서 경매에 올리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미술품 경매사입니다. 네,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미술품 경매사분들이 그냥 경매를 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기획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계에 함께하고 계시고 있네요.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이 작품을 파는 이 경매 시장에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미술품 시장에서는 사실 미술품 경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랑이라는 또 미술품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그 화랑과 이제 미술품 경매는 미술 시장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랑에서 팔려나간 작품들이 다시 되나오는 시장, 이게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품 경매는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물론이지만 우리에게 문화재급으로 중요한 고미술품이라든지 소위 소장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예술의 분야로 아울러온 모든 아이템들이 다 미술품 경매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걸 다루는 사람입니다. 또 기획부터 유찰 작품 전달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에 미술품 경매사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하시면서 분명히 뭐 모든 직업이 그렇잖아요. 힘든 점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미술품 경매사로서 좀 고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술품 경매는 일단 항상 좋은 작품을 어떻게 하면 미술 시장에 끌어내 오는 일, 그 과정이 사실은 가장 어렵겠죠. 좋은 작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을 찾고 그 작품이 정말 좋은 가격 잘 합의가 돼서 이제 시장에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인데요.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을 들여서 시장에 내놓은 작품이 잘 팔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쉽게도 다시 순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진땀이 나고 또 현장에서도 유찰이 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겪을 때가 제일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뭐 작품이 안 팔려서 어려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미술품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은 한 30% 정도는 아무래도 주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경매에 올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참 좋은 작품인데 시기적으로나 타이밍에 참 안 맞아서 아쉽게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네, 막상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팔릴 때 어려움을 겪으신다. 또 그런 일들이 전체 경매 중에 30%나 차지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선택해서 쭉 가시는 이유도 분명히 확실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미술품 경매사, 어떤 매력이 있는 직업일까요? 어쨌든 미술품 시장이라는 건 이제 예술품을 다루는 일이니까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고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작가,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미술이어야 하고 이제 예술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고 그거를 어떻게 잘 표현하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거를 사실
연구해야 되겠죠. 그 이제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의 미술품 경매 팀을 이뤄서 다양한 이제 기획과 연구 작업을 거쳐서 경매가 기획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늘 항상 새로운 일을 매너리즘에 빠질 일이 없이 항상 새로운 또 고객을 찾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미감의 좋은 작품 또 좋은 예술품 시장을 어떻게 흘러갈까를 항상 연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보단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예측을 해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항상 더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뭔가 깨어있고 움직인다는 느낌들을 가장 많이 받으셔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미술품 경매 자체도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이 미술품을 가지고 싶어 소장하고 싶어 하실까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취미인 거예요? 아니면 재테크인 거예요? 대부분. 예. 네. 뭐 경계를 얘기하기는 어려웠고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음악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미술도 쭉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술이 장려되었고 예술이 우리 사회를 바꿔온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는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의 흐름이 있어 이제는 이제 문화 예술이 우리 어떤 삶의 질과 또 우리의 삶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굉장히 폭넓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미술은 사실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조금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뭐 잘 아시는 그 현대 미술이라는 특히 높은 가격을 이루고 또 정말 저런 분야까지도 미술로 아울러지는 걸까라고 많이들 그래서 또 전시장을 찾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공부를 해 나가면서 폭을 넓히는 과정 중에 흐르다 보면 이 하나의 실물 자산이거든요. 미술품은 다른 아이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유가나 모든 달러나 모든 재화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미술품도 그 가치를 달리합니다. 모든 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 고른 안목 있는 미술품은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자산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또 경매들을 진행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전 또 궁금한 게 대표님이 직접 경매를 진행을 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매가를 기록했던 작품이 뭐 어떤 것이고 또 어느 정도였는지가 궁금한데. 그 국내 작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미술 시장에서도 이제는 특히 이미 작고하신 작가들의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도 나오시죠. 이중섭, 박수근 같은 그런 우리 근대 화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주요 작가들의 작품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또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45억 이상 이렇게 판매가 된 작품도 있습니다. 45억. 다른 일이 보내드렸을 텐데 아마 이제 중요한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작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레코드가 나오고 사실 이제 국내 경매도 이제 해외 홍콩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도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 100억이 넘는 이제 미술품이 판매된 기록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매를 진행을 하시는데 몇십억으로 이렇게 단위가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해요. 일이죠.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미술품 경매에 나오는 작품에 그렇게 또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요 작품은 일부 사실이고요. 미술품 경매에 대부분 판매되는 작품의 한 70~80% 정도는 1,000만 원, 소위 만불 전후 미만의 그런 그 미술품들의 폭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만 이제 메이저 경매, 주요 경매가 이제 기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주요한 비싼 미술품 고가의 중요한 우리 문화재급 미술품을 비롯해서 그런 중요한 작품들이 일부 한 10% 정도는 항상 또 포함이 되기 마련이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싼 것들이 팔리는 경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미술품 경매사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앞으로 유망직종이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앞으로 조금 더 비전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이쪽이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향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저변은 훨씬 더 앞으로 커져간다고 보는 게 거시적으로는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좀 더 건전하고 또 이 아주 엄선된 그런 미술품 시장은 주식 시장만큼이나 자본 시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도 이끌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즐기고 갖고 싶고 또 그런 또 좋은 이 나라의 어떤
그 국격을 알릴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훌륭한 좋은 아티스트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또 이제 같이 즐기고 싶어하고 또 기업이나 다양한 시장에서도 예술을 접목한 그런 분야들은 앞으로 더 확산될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도 경매사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일단 미술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꼭 전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꼭 미술을 공부를 해야만 경매사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꼭 전공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 미술품 경매사는 미술품 경매를 기획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지만 또 앞에서 진행하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는 순발력 또 그 무엇보다 미술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을 파는 건 뉴스를 진행하는 거와는 조금 달라서 가장 그 미술품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작품을 가장 열심히 잘 팔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그 경매 팀의 노력을 집산해서 하나의 그 사람이 대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미술품 경매사의 역량은 그런 면에서 미술품을 잘 알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호흡이나 완급을 진행에 완급을 또 조절할 수 있는 자질도 아울러 갖출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춰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뭐 교육을 받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교육 과정들도 혹시 있을까요? 미술품 경매사는 일단 미술품 경매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경매회사에서 경매사가 사실 훈련되고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경매 그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경매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경매사는 그렇지 않은 다양한 마케팅의 툴로도 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유통의 한 부분으로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외국처럼 그런 그 소위 인스티튜트라고 아트 인스티튜트라고는 기능이 그동안 없어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미술품 경매사를 비롯해서 아트 스페셜리스트 미술계 인재를 위한 과정으로 이제 에이트 아트 인스티튜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은 제가 처음일 거지만 실제적으로 미술 시장이나 예술 경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 과정들도 있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또 미술 시장과 현장을 잘 알려주는 그런 과정으로 기획해서 지금 아트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또 후배들이 탄생하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뭐 미술품 경매사라고 하면 미술 작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작품을 또 빛내줄 수 있는 세련된 화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소중한 자산인 미술품 그리고 이제 작가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이 예술 아이템을 다룬다는 것은 탁월한 자기만의 언어와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미술품 경사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미술품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적성에 맞는가를. 그래서 아직 그 대학을 정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도 지금부터 어떤 훈련과 감성을 키워야 경매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지금 요즘 뭐 이 도시 서울에도 굉장히 좋은 전시들이나 콘텐츠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경매도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어떤 그 감각과 언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준비된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미술품 경매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정말 덕분에 미술품 경매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혜경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